네, 목사님이신데 정치적 탁견이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많은 화제를 모아주셨습니다. 김재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지금은 세종 미래전략 포럼의 대표로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서요?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잘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원래 이제 제가 2020년 4.15 때 부산 총선에 한번 출마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지역구를 이제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온 이제 자랐던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는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돌아와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 교계나 정치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부산시장 오거든이 성추문으로 이제 그만두고 보궐선거가 들어가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현주가 이럴 때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쪽 그룹에서 이현주를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저한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현주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를 많이 도우셨나요? 그럼 뭐 거의 캠프를 제가 꾸몄죠. 꾸미고서 꾸미고 이제 후원회도 조직해드리고 더더구나 한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책을 이제 제가 사실 부산에서 국회의원 나오려면 책을 좀 쓰고 싶어서 부산 독립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이현주 지음이라고. 이현주 지어 있는데 제가 쓴 책을 이분한테 이제 공동 저자로 하자 했더니 본인이 처음엔 오케이 해놓고 이제 교정본에도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걸리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야, 욕심이 또 끝이 없네. 뭐 그래서 저는 뭐 본인만 잘 되면 나는 관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서문가 말미에만 제 이름이 들어가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 책을 완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같이 집필을 한 거죠. 아이디어는 제가 드리고 본인이 마치 쓴 것처럼. 그러니까 가로챈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양보를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 당시의 마음은 순수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안 했죠. 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김종인 대표를 모셔놓고 출판 기념회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이제 제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진짜 굉장히 도와주신 거네요, 그러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A에서 B까지 C까지 뭐 또 알파에서 Z 오메가까지 알파 오메가까지 다 도와줬는데 최근에 이현주 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때도 굉장히 그랬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을 모른다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본 이현주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제가 늘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소년급제한 사람을 믿지 마라. 그 이준석인데. 그렇죠. 소년급제. 그러니까 일찍이 어떻게 공직에 나가거나 출세의 길이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밑을 내려다보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은 이미 여기까지는 왔기 때문에 올라갈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안하무인이 됩니다.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말도 반말을 하고요. 우리하고도 나이 차이가 벌써 10년이 나는데. 누구 이현주? 그렇죠. 예를 들자면 72년생이니까. 이현주가 72년생이죠. 네. 그 본인은 이제 7, 8, 6 세대의 맏언니라고 이제 자처를 해요. 하지만 그 목사님한테 반말해요? 반말은 아니지만 마치 그 쫄병을 부리듯이 하대를 하는 거죠.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구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보통 선대본부가 제대로 꾸며지면 적게는 한 4, 50명. 그렇죠. 또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꾸려집니다. 그 큰 빌딩을 제가 다 빌려서 다 컨트롤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뭐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명령과 경고조로 말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포장이 돼서 왔지 할 정도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더더구나 결정적인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예비 후보 때 예. 다른 일은 할 수 없지만 후보자 자신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어떤 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산 시내 어떻게 된 전통시장들이 수십 개가 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참모들이 그 시장 상인들 상인회와 약속을 해서 몇 시까지 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칼같이 지켜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거기 기다리는 임원들은 보통 10명에서 20명이 온다는 시간부터 아무 일도 장사도 못하고 열일 제쳐놓고 네, 기다렸는데 거 아니에요? 2시간 늦는 거는 양반이고요. 2시간이 3시간을 늦어버립니다. 두세 시간을 늦어요. 이야, 2, 30분도 아니고. 네네. 자, 그리고 도착했어도 차에서 안 내려요.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서울에 줄을 대는 쉽게 말하면 줄들을 잡고 이제 전화를 한다고 차에 내리지도 않고 임원들이 서 있는 데서 아나무인격으로 전화를 2, 30분을 해버립니다. 밖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네,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차 안에서 그래도 뭐 나이는 어리지만 네. 뭐 시장 후보감이니까 또 시- 대우를 해야 되고 예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참모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일인 거죠. 환장할 일이지. 자, 그게 한 2달을 그렇게 돼 보니까 네. 소문이 다 퍼져버려요. 그렇겠죠. 네. 소문 왜 안 나겠어요. 시장 상인들이 매일 만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그럼 또 이 상인회와 저 상인회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입소문 그럼 나고. 금방 입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부산이 또 의외로 좁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싸가지 없다. 이만 한마디면 부산에서는 끝났구나.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지지율이 한 30% 출발했는데 결국 20%, 15% 경선에서 3등 해버렸어요. 1등 했던 분인데 3등을 그 해버린. 처음에 뭣도 몰랐을 때는 상품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분이 아시다시피 뭐 한번 당적을 몇 번 바꾸냐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당적 많이 바꾼 거 아는데. 13번을 바꿨습니다. 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민주당 계절 따라 새누리당, 움직이는 새를 철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완전 철새예요.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미래를 향한 전진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또 지금 탈당했으니까. 또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예. 야. 자, 민주통합당 시절이 한명숙 대표가 할 때입니다. 그래. 그때 인재 영입 코스로 발탁이 돼서 그렇죠. 19대 때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20대 때는 당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네. 그때 강명을에서 나와서 걸렸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강명을에 연고지도 없어요. 근데 아시지만 민주당 텃밭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야 나는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갖는 거예요. 여자 대통령. 예. 근데 어쨌든 저기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조금 밀려나서 개봉동, 강명동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때 탈당을 해버려요. 2017년에. 탈당한 이유가 뭐냐? 뭐예요? 자기는 보수 여전사라는. 갑자기 또 민주당에 근데 있다가 이때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보수 여전사래. 박근혜 탄핵이 있었어요. 2017년에. 아하, 그 바람을 타고. 예, 그 박근혜 탄핵시켜놓고 탄핵시켜놓고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날개를 달고 철새를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 물어보니까 당신 말이야 탄핵파 아니냐? 아니다. 나는 그때 민주당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누가 반박했냐면 정청래가 반박해서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박근혜 깠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안에서 이 이현주는 어떻게 하든지 이 좌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참 그래. 그리고 보수 여전사로 갑자기 박근혜 탄핵 네. 여자 대통령을 그래서 뽑고, 이쪽으로 그다음에 넘어와서 어디로 나가냐면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원래 그 지역이 김무성이 지역이에요.
김무성이 그러면 예. 이제 좀 내려줬나? 좀 내려준 게 아니라 김무성이 탄핵 때문에 예. 주춤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입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영도에 나오기도 하고 남구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두 군데를 다 안 나오니까 아시다시피 항고성이가 나오고 이현주가 나온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현주는 부산에서 21개 중에 17개가 국민의힘인데 떨어진 4명 중에 들어간 겁니다. 야, 부산에서는 아주 그냥 학을 뛰는구만 네. 이현주한테.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그 말씀드린 모 장로님이 예.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하니 자 이분을 좀 모시면 부산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1년여 가까이를 정말 저도 정치를 배우고 또 이분이 잘 되면 저도 정치적인 입지가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열심히 그때 도와드렸는데 도와드린 거네. 예. 결과적으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오히려 이현주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버린. 주원구 씨가 박근혜 이현주하고 같이 일했던 이랬다. 사람 아니야?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더 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이분이 재산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뭐 평생을 정말 뭐 구제하고 살면서 별로 없지만 재산이 꽤 돼요. 어떻게 근데 돈이 정치 자금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당이 계속 가서 본선에 게임이 들어가면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예비 후보의 문제는 몇 억을 쓰든지 간에 쓰고 나면 그것이 다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본인이 빚을 안아야 돼요. 그 후보자가 그렇다 되는 그렇게 하는 감수하는 거죠. 네네. 뭐 알바라든지 전화했던 분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몇 천만 원을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알바비 안 주고? 안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결국 제가 다 갚았죠. 그 목사님이 사비로? 물론 뭐 처음부터 사비로 했으니까. 야. 그 제가 꽤 그 피해를 많이 보셨네. 그래서 제가 저뿐 아니라 아직도 피해를 본 분들이 있어요. 예. 야.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빌리는 형태로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두 분이. 아, 그러면 좀 뭐 고소하든지 그러시지. 근데 그분들도 인격자고 우리도 그런데 휘말리고 싶지 않고 그냥 손해를 보고 말자는 주의지.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빚을 안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온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 목사님도 저한테 투자했고 목사님이 투자한데 실패한 거지 그거 왜 나한테 달라 그럽니까? 아니, 후보자가 낼 돈인데 미리 내준 건데. 아니 저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아니, 하면 안 돼. 받아도 되는 게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아,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때 금액이. 꽤 됩니다. 뭐 이거는 선거법도 자급법이니까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꽤 됩니다. 큰 돈이. 꽤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작은 소문이 이쁘게 나야 큰 소문으로 확산되고 흔히 낭중지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야 저런 인물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구국의 위인으로 갑자기 나타나느냐고 칭찬하는 것은 그분이 오랫동안 자기를 준비하고 송곳을 뼈조각에 만들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내공이 어느 날 팡 터져 나오니까 누가 뭐 일부러 그분을 선전해 주지 않아도 그 실력과 뿜이 뿜뿜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문도 어렸을 때부터 소문이 좋더라고요. 평판이 다 그렇죠. 들춰내는데 자, 그래서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을 까도 까면 미담만 나와야 돼. 미담만. 지금 그러고 근데 지금 이현주를 가지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나무 위키마저도 철새 중에 철새라고. 아, 이거 여기 나왔는데 여기 13번으로 13번. 자, 이제 본인이 지금 결론을 안 내립니다. 과연 이준석한테 갈 거냐, 이낙연한테 갈 것이냐. 왜 안 내릴까요?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몸값을 더 쳐줄까? 신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신념 그거는 개나 줘버리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내 영혼도 팔 수 있다는 무서운 사람.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 계열, 이현주 계열, 정청래 계열, 안민석 계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현주하고 이준석하고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한동안 그렇죠. 굉장히 그 말하자면 밀접했는데 최근에 임요환 네. 예 그분이
비상대책위원장 하셔서 대구에 갔을 때 출판 기념 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현주랑 같이 했어요. 그렇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영어로 찌끄릴 때 이현주도 영어를 한마디 거들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 이제 인요한 의원한테 그냥 한국말로 해도 한국분인데 네. 충분히 한국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준석이가 되는 이제 그 버르장머리 없이 했잖아요. 없는데 그 언지도 영어로 한마디 또 거둔 뭐라고요? 그 깊은 내용까지 기억 안 나는데 자기도 영어 이제 잘하나? 제가도 유학파 왜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좀 다녔어요. 아버님이 아 이현주가. 예, 아버님이 상사맨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반환반업에 수업을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좀 해요. 좀 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유시감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영어 잘하면 유식한 건가요? 아유, 그 미국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다 유식해. 아, 그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예요. 그러니까 다 유식해. 그럼? 예. 오.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오고 싶어 했느냐면 예. 좀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좀 도태시켜줘야 된다. 또 언론들도 제대로 알고 자꾸만 띄워주지 말고 왜냐하면 이 잘못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뭐냐면 예. 정치인에게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잊혀진 정치인이 되면 끝난다. 그래서 막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야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없어져도 이름은 남는다는 나쁜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악영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평판을 자꾸 남겨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이현주에게는 미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아시잖아요. 급식을 도와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영양사를 도와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학교 급식을 도운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농성을 하고 정규직을 시켜달라고 농성하는 자리에 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뭐 급식하는 거 이런 거는 동네 아줌마 조금 배우면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유난을 떨고 아니 그거요 간호조무사나 영양사 비슷한 거예요.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아 뒤로 넘어진 사건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저 그러니까요. 인간성이.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는 나와서 나도 한때는 IMF 때 비정기적으로 변호사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비정기적인 슬픔을 이야기했는데 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하느냐. 그렇죠. 아니 이제 이렇게 뭐 좌우를 넘나들면서 13번이나. 13번이나. 그리고 또 뭐 많이 또 당하셨네. 그 큰 금액. 아니 좀 또 많이 배운 게 야, 내 생애에 다시는 이런 분들하고 엮이면 안 되겠다. 예.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당한 사람이 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주변에 뭐 많죠. 안 받는 사람들이 많죠. 있죠. 이제 뭐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부산에 또 있죠. 또 있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도 씹어버리고 뭐 좀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도 깨워버리고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4년이 다 돼가네요. 그런데 아직 이런 한 푼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지금 자기 살겠다고 며칠 전에 남구월 지구당 위원장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현주의 알파와 오메가. 알았습니다. 이 방송 보면 또 발끈해서 또 예, 연락 오겠죠. 한 성격 하시는. 하죠. 근데 저는 언제든지 뭐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문자 주고받은 것도 있고. 전화 바로 올 텐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한 적도 해도 받지도 않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습니다. 오면 한번 네. 돈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다면. 저도 어려운데. 네. 김재현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